자,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 8일차고요. 단식 7일차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저런 장면을 저는 연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태원 유가족 분들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태원 유가족 분들이 단식할 때 이재명 대표가 갔었잖아요. 저 보면 이태원 유가족에 비해 지금 대표 대리하시는 저 누구 아버님인데 이름도 까먹었네. 저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에 온 분과 이태원 유가족이 단식할 때 간 이재명, 이게 이제 이쪽 연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저런 장면을 보면 되게 이상하게 눈물 나더라고. 제1당의 대표라도 결국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약자로 만들어버리는 정권. 결국 그러면 지금 우리에 있는 약자들은 계속해서 저렇게 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의식주라는 게 인간의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식을 해야 될 정도의 그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떤 표식처럼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왜 저렇게 긴 단식을 했어야 되며 제1당 야당 대표가 지금 저렇게 긴 단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장면이 정말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죠. 근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사실 그랬고요. 황교안이 단식하고 아예 들어 누운 게 6일차부터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8일차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더 심각하대요. 달라진 모습이. 사진으로만 한번 보면 이건 어제의 모습이에요. 7일차 모습이에요. 지금 카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 유튜브 방송 카메라로는 그게 잘 안 담기는데 실제로 보면 단식하는 그 이제 그 몸의 변화가 그냥 느껴지는. 지금 주변에서 뭐 특히나 저쪽 여당, 뭐 정부 쪽, 뭐 극우, 뭐 이런 쪽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그렇게 먹느냐, 뭐 저렇게까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멀쩡해 보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롱 섞인 얘기들 계속 하는데, 저도 지금 오늘 빼고 그리고 일요일 날 한 이틀 빼고는 거의 매일 저 현장에 가서 가까이서 뵀거든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 모습이에요, 예. 저거. 네. 정말 이러다 너무 큰일 처참한 나겠어요. 상황입니다, 진짜. 근데 왜 누구 하나 여당 인사란 사람들, 오늘 뭐 태영호가 와서 난장 쳤죠. 항의까지 했다고 난장판을 피웠는데 지금 그만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영호가 국회에서 민주당 탓을 했어요. 북한 뭐 인권관리관인가 뭐 이거 있잖아요. 추천 안 한다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제 세종 쪽 국회의원 하나 있거든요. 충청도 쪽 국회의원. 그 성함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태영호 쓰레기라고 했다고 이제 이거를. 저는 근데 그건 나쁘게 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태영호가 이재명 대표 도와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단식은 보도 안 하던 애들이 태영호가 온 사건은 다 보도를 했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단식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길게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항의를 하려고 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기 주위에서 말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제명하라고 요구를 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 요구는 박광원 원내대표한테 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짧게 뭐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시 끌려나가는 건 아니고 사진은 그렇게 보이는데 동영상으로 보면 이제 나갑니다. 근데 자, 인간이라면 네. 기본적으로 누가 됐든 저 자리에 저렇게 수척해진 한 인간을 대하면 빨리 단식 그만 접으시라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게 네. 인간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단식 8일차에 낸 메시지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뵈었습니다. 300일 지난 지금까지 아직 자식을 떠나 보내지 못한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적합한 위로의 말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 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어린 사과도 없습니다. 오송 참사처럼 재난 때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에 길거리에 참극까지 이어지면서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는 한 청년 병사가 억울하게 주검으로 돌아왔음에도 진상규명은커녕 그 은폐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예를 갖춰
죽어나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지금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의 단식은 그 안타까운 영혼들의 넋을 기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식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단장의 고통에 비할 수 없기에 견뎌내겠습니다. 예, 이제 저런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된다. 자, 오늘 저녁에도 촛불 집회 있어요. 촛불 문화제가 있습니다. 국회로 가십시오. 지금 이 방송 끝나면 가실 분들 많으실 거고요. 지금 가면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과 지금, 내일 네. 7시에 국회의사당에서 네. 있습니다. 자, 그거 보셨잖아요. 저기 화요일 날이요.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하니까 진짜 번개치는 거. 가강. 마른 하늘이었어요. 네. 그때만 잠시 치고 또 그 방향이 영산 쪽이었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동조 단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요. 국내외적으로.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포항에서 동조 단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분들은 원전 오염수, 핵오염수 방류 투기에 직격탄 맞는 지역 분들이신 거죠. 부울경에서도 동조 단식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지금 동조 단식이 뭐 표현대로라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계속 알려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게 맞죠. 아까 태영호 이야기하셨잖아요. 태영호가 잘하고 국민의힘이 잘하고 윤석열 지지율 높으면 그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본인한테는. 근데 오히려 욕먹죠. 아, 민주당 의원이 맞는 소리 했네 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도 지금 동조단식 하고 있는 분들이 보도 나온 몇 가지 중에 하나만 제가 골라드린 거고요. 여기 또 광주에서 단식하시는 분도 계세요. 동조단식 돌입.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랑 동조단식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지지로 돌아서고 있는 측면도 있고 비명들이 지금 사라지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중 일부 진짜 관종급들 몇 사람만 언론 나가서 지랄지랄하고 있는 이 느낌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제 그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 중에 충북의 단양 제천 위원장이신 이경용 위원장님은 사실 그 금강 환경청장 출신으로 환경 전문가세요. 그래서 벌써 단식 13일째를 지나시고 어제 119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의식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13일 동안 단식한 이후에 이 엄청난 그 후폭풍이 왔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또 이재명 대표 8일 되는 것이 또 더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당대표라도 총리라도 보내서 만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해도 벌써 저러고 있잖아요. 했어야죠.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회 먹방 시식회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완전히 일베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망합니다. 너무 사람이- 화가 나요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윤석열 지지율도 그렇고 이 흐름상 그런 짓 하면 더 망한다고요.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와서 그랬잖아요. 이재명 단식에 김대중 보인다.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사람이 이제 사실상 완전히 이제 어떤 그 정신적 육체적 패닉 상태에 돌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대중이 된다고 한들 지지하는 보통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거의 한 7, 8일 만에 완전 노인된 느낌? 그럼요. 그래도 주변에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재명 대표를 달리 봤다고 하는 게 지금 저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굳굳해 보이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출퇴근 단식이라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 단식이 아니라 오히려 12시간을 시민을 만나는 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대표 24시간을 당 안에 맞습니다. 건물 안에 있었는데 본인은 12시간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출퇴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일배급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오셨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내에 굉장히 많은 재개파 여러 사람들이 다 뭉치고 있어요. 오늘 정의당도 왔었죠. 그러니까 야권 전체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데 헛소리하는 사람들 한두 명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번 공천 때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경만 좋아졌지 뭐. 자, 빨리 진행할게요. 국회에서 한덕수한테 물어봐요. 이런 상태에서 뭐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뭐 방법은 없겠냐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상황에서 만나기 어렵다. 그럼 뭐 어떤 상황에서 만날 건데요? 지금 한덕수는 그냥 뭐 본인의 어떤 결정 상황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저런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오늘 진보당도 왔답니다. 진보당도 오셨고요. 감사해요, 진보당. 자, 그러니까 저런 거는 봤을 때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 1당의 대표에 대한 어떤 배려 일도 없는 사람들 결국 망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여드렸죠. 황교안 단식할 때 누구누구 찾아갔는지를 정확한 자료와 함께 보내드렸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죽음 앞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대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중에 이런 분 한 분 계세요. 다 왔는데 안 오는 분 한 분 계세요. 이낙연입니다. 어제 그 뭐 북콘서트인가 강연인가 뭔가 했다면서요. 프레스센터에서 강연했다면서요. 기자가 질문하니까 건강 상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 중이다. 이거 뭔 말이에요? 본인 의사야? 누구 건강, 본인 건강을 상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는 건가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한 거죠. 정상적이라면 오는 게 맞죠. 아니 뭐 관련된 행사 사진을 보니까 아주 뭐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막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먹는데 여념 없는 사진들 보면서 네. 많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 소위 이낙연 지지자의 한번 뇌피셜 한번 볼까요? 대선 전에 이낙연 총리님이 책을 내니 느닷없이 조국이가 책을 내서 방해하더니 또 오늘 서울에서 강연이 있는 날 하필이면 북콘서트를 한다고? 무슨 인연이 이렇게도 즐기냐? 충고하마 이젠 조용히 사는 것이 최상책일 거다. 어저께 노무현 재단에서 저 DK 눈물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있었죠. 거기에 심지어 사회자가 최강이고요. 그 게스트로 잠깐 들렀다 간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 아니 네. 저기 검사장이에요. 근데 엄청 재밌었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모르겠다. 이낙연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앞에 보이시죠? 조국 장관의 책 DK 눈물 재밌습니다. 읽어보니까 빠져드는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도대체 자,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네, 피해 의식들을 네, 갖는지 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날 검찰에 출석해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를 토요일 날 검찰이 나가는 걸로 이제 합의를 봤다 이런 거고 원래는 이재명 대표를 12일 날 나갈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안 된다 하면서 결국 토요일 날 나가는 걸로. 그러면 저걸로 저 이유 나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임시국회도 아니고 정기국회 중에 제1당 대표한테 영장 치겠다는 건요.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냥 모욕 주겠다는 거잖아요. 체포동의안 상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 임의 조사에 있어서는 언제 누구나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에 선동돼 있는 저쪽 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탄 단식을 하는 이재명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정치질 좀 그만하십시오, 검찰.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일정표는 이런 거였었죠. 대정부 질문이 금요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지도부 회의가 있어서 12일 날 검찰 출석하겠다 했는데 결국 토요일 9일 날 나가는 걸로 이런 측면도 있다고 그래요. 12일 지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길어지잖아요. 사실이죠. 조사 못 받는다 이런 측면도 있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죠. 다음 주에는 시간을 맞춰서 제가 나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한참 전에 한 얘기인데 방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체. 아니 8월 30일 날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검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환을 하지를 말든가. 지들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소환하겠다고 결정해놓고 본인이 정작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9일이니 10일이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진짜 거예요. 양아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실물 영접해야만 영장 청구가 가능할 듯하니 이재명 대표를 일단 불러놓고 조사하는 모양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정기국회 중에 체포 동의안을 던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자체가 무도한 거라고요. 그래서 9월 9일 10시 반에 수원지검 앞에서 많은 분들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사실 출석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크죠. 안 해도 왜냐면 돼요. 안 해도 이재명 돼요. 대표의 예. 건강이 걱정이 돼서 그렇긴 한데 주변에 많은 분들은 지금 저쪽에서 계속 정치질하는 것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꼿꼿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이것은 여론전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박수를 쳐야 한다. 이런 얘기 하길래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패에 무슨 덕지덕지 뭔가 이 혐의는 붙여놨지만 부패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단 하나도 없죠. 지금. 이번에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 건 관련해서 법정에 공개된 녹음이 있어. 그게 유일한 증거더만. 정치권 쪽에 가면 뭐뭐 측근이네 브로커 비슷한 사람도 겁나 많아요. 맞죠. 그 사람 녹음 파일을 틀었어. 이정근 핸드폰에 있던 그 녹음 파일을 틀었어. 그 사람 하는 말이 영길이 형이 잘 받았대.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해요. 이재명 대표랑 내가 친하다. 이재명 대표랑 날마다 통화한다. 이재명 대표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술 먹는다. 대부분 거짓말이거든요. 권력자와 셀럽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런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냐고요. 확실한 증거. 정말로 돈을 받는 영상이 현장이 있다거나 있던 현장 사진이 있던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게 증거라고 내미는 게 우리나라 검찰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1당 대표를 정기 국회 때 출석하라고 하는 것 자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이 살아있다면 검찰청 부셔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나 전두환 때랑 똑같은 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뉴스공장 나와서 이제 거기에 인터뷰를 가갖고 짧게 나와요. 인터뷰는 한 10분이 안 될걸요. 19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나왔던 진짜 중요한 키워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실수란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일종의 탄핵을 시사한 겁니다. 저건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니까. 60% 이상 국민들이 지금 같은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 저거를 또 이재명이 무슨 탄핵을 선동했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내란 선동이라고 저건 얘기하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란 자가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리는 게 당연한 거지.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게 무슨 내란 선동 개소리하고. 그만큼 두려운 거죠. 지금 쫄리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그 내용들 잠깐 보여주시고요. 이거는 뭐 다른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그 어제자 뉴스공장에 가시면은 이재명 대표의 짧은 인터뷰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서론 김용민 의원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직 섣부르다라고 이야기한 비명계 의원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 60% 70%가 탄핵을 원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음 국회에서 봐야겠나요? 예. 자, 언제나 백성들이 나서서 스스로 싸워 지켰던 겁니다. 민주주의를. 이런 이야기고요. 자, 단식 8일차에 미치겠네 진짜 막. 내가 진짜 약간 눈물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눈물을 보이면 울더라도 혼자 울지 남 앞에서 우는 사람 아닌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는 정말 온갖 감정이 섞으셔가지고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다 비슷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매일 그 라이브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이렇게 잠시 확인을 꼭 해야 이게 마음이 좀 놓이는 듯한 그쵸. 그것 때문에 맞아요. 보게 돼요. 그러니까 멀쩡하신가 이게 막 계속 보게 여러 되는 보게 거잖아요.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좀 그만 좀 대화 좀 하시고 좀 누웠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이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될 시간에도 지금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맞죠. 맞아요.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는 있다가 뭐 또 따로 하는 게 있더라도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요.